제2검찰이 되고 민병 검찰이 되고 완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삼권뿐만 아니라 5권, 6권, 7권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들이대는 칼을 무력화하고 내 칼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을 올렸습니다. 이 안을. 잠깐 보세요. 너무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공수처법은 형식에 의하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입법부나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형태여서 첫째 헌법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의 조항 중에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 조항이 있고 또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정부의 조직에 관한 것은 국무회의에 심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공직자가 장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검찰총장만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 조항들을 연결하면 우리 헌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에게만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을 둔 것이다. 그래서 네. 비록 공수처법에서 수사처 검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 검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이 네. 가장 중요한 위헌 사유예요. 알겠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제가 발언하시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립기구가 입법사법 행정에 속하지 아니해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위헌 논란 때 이미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헌법에 검사, 검찰총장 이게 이제 3번 나옵니다. 검사가 2번,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영장 청구.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이제 그 국무회의 심의 조항의 맨 마지막에 그 한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 즉 강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든가 체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규정만 헌법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을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에 수사를 누가 한다, 기소를 누가 한다 이런 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는데 그거는 그 헌법에 대해서는 오도가신 겁니다. 헌법에는 수사를 누가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헌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게요.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검사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맡고 있는 특수한 검사죠.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 종래의 검찰만 기소와 수사기구로 상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또 수사기구는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니고 법률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 헌법에 검사에 대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영장 청구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법률로 의결한 특별검사도 영장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 공수처가 어느 조직의 입법, 사법, 행정의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거는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것이고 지금은 삼권뿐만 아니라 5권, 6권, 7권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종래의 근대 개몽 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5권 분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들어보시니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종래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속하지 않았다 해서 오히려 그것이 공수처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기구로서 어느 쪽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또 국회의원이나 포함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나 우리 사회 최상류층에 대한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건 또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한 가지 짧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이 위헌 문제, 특히 이제 기구의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위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행정부에 속하는 걸로 공수처법을 만들면 그러면 위헌 논란은 사라지는 거예요. 위헌성은 줄어드는데 네. 그것은 또 그럼 찬성하셔야 되는- 국가기관 중복 설치 검증위원회에 아니야, 의하는 그건 거죠. 검찰이 기능을 하는데 그건 위헌 왜 문제는 똑같은 아니잖아요. 일을 왜 똑같은 일을 또 그건 만드느냐 위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지금 백혜련 의원 법안이나 민주당의 주장이 자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면 행정부에 위헌성에 소속이 걸리고 되면 위헌 이렇게 논란은 없어지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으로 여으면 검찰 위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위헌성, 또 타 법률과의 여러 가지 경합성, 또 내부의 용어의 통일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저는 한국당 충분한 시간이 쪽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정말 잠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처를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누가 법률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역사상 정보권,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왕창 이렇게 가진 기관은 그 독일에 있던 게슈타프밖에 없다고. 만약에 이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통령 권한으로서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차장도 임명하고 검사도 임명하고 이 정보권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현대판 한국판 게슈타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20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제가요. 무슨 아니죠. 속입니까? 제가 잠깐- 그거는 논의를 다른 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그런 좋아해. 것들을 한번 논의를 치열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놓친 말씀 중에 이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특별감찰관이나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매우 제약되어 있죠. 그리고 청와대 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도 사후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능은 사후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나 상류층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책임 묻겠다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감시하도록 해서 오히려 예방적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꼭 공수처를 설치한다면은 진짜 우리 야당 지금 여당이 또 야당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중립성과 이런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가 여당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게 한다면 이것은 옥상옥이 되고 진짜 제2검찰이 되고 민병검찰이 되고 완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희들 제가요. 목소리도 민변을 충분히 괴물이라고 이렇게 아니 민변을 이렇게 괴물이가 민병검찰이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 민병 잘못된 표현이죠. 민병검찰이라 했지 괴물이라는 거 전체로 봐서 큰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내가 게슈타포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또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핵심은요. 김종민 제가 의원님. 보기엔 딱 결국은 마지막에 공수처장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안을 내셔야죠. 저는 우리 이제 주호영 의원이 그 안을 냈다고 해서 저는 진일보라고 평가는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수사 기소가 가능한 조직이에요. 헌법적 정통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특검은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기구를 이런 집행기구를 특정 야당이 추천한다 그러면 야당을 반대하는 다른 국민들이 이 기구를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 정통성이든지 국회라는 헌법 정통성 아니면 둘 다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국회 의석수대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게 만드는 게 저는 헌법적 정통성을 갖는 절차라고 봅니다. 그거 이외에 야당, 그거는 일시적인 건 가능하지만 이런 상시기구는 좀 무리라고 봐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좀 자제를 했는데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환경부 장관, 환경비서관을 수사를 어렵게 하고 기소를 하니 검사장 옷 벗고 수사검사 다 옷 벗었어요. 옷 벗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해놓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다 옷 벗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수사 못하는 고영력을 빼고 야당이든 고위공직자든 부정비리 척결 다 할 수 있어요. 검찰이 다 해요. 하는데 사각지대만 메우자는 거지. 메우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이래 읽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장관을 임명해도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 검찰의 칼이 날아오니 검찰을 무력화할 방법이 뭐 있을까? 윤석열 특수부를 무력화하고 조국 특수부나 청와대 특수부를 만들자는 게 이게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여기는 윤석열 특수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거를 아니 20년 됐어요 지금. 보십시오. 얘기가. 나 지금. 검찰의 들이대는 칼을 검찰이 들이대는 칼을 무력화하고 내 칼을 가지자는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 되기 이게 전에 패스트트랙을 올렸습니다. 이 분명히 안을. 잠깐 보세요. 너무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개인